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네, 나들이도 많이 가고 네, 진짜 잘 요즘 지내고 날씨가 있어요. 근데 뭐 엄청 덥다가 또 네, 시원하다가 오늘 같은 날씨는 참 좋은데 네, 이제 더위가 오기 전에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음,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놀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명상기업 다놀드의 영업점을 찾아가서 장난을 치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도를 넘는 장난이 이어지면서 지금 촉법 소년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 챌린지 내용은 사실 별건 없고요. 단월드 명상센터를 찾아가서 소리를 지른 뒤 도망을 가거나 뭐 네, 그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그런 장난 섞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죠. 음, 근데 이 이유를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되게 네,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도어와 분쟁 중에 있는 연예기획사 하이브 사이에서 이 하이브와 이 다널드가 연관돼 있다. 뭐 이런 루머가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챌린지가 시작이 됐고, 음, 그래서 근데 이 챌린지가 좀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네, 다널드 쪽에서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자신들은 종교 단체가 아니고 그 하이브와도 관계가 없다 음, 이런 공식 해명까지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좀 유행인 챌린지라고 하기에는 음, 이게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할 것 같아서 네. 또 주거 침입이나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그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죽했으면 다널드 측에서도 공식 그 입장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밝혔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뭐 춤을 춰서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난 전화도 걸고 음. 센터 문을 두드리거나 그냥 침입하거나 네. 들어와서 장난치거나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뭐 무단 침입도 하고 위험한 물건,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결국은 다널드 측에서도 처음엔 그냥 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대부분은 이 촉법 소년인 음. 청소년이어서 훈방 조치된다고 합니다. 네. 처벌할 수 없어서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성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바로 음, 고소, 신고가 그렇죠. 들어가서 수사를 음, 받고 또 처벌도 받게 될 텐데 네. 지금 촉법 소년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챌린지가 좀 더 선을 넘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촉법 소년 제도라는 게 일단 무엇이고 또 지금은 이 촉법 소년의 기준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형벌 법령에 조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 책임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자를 음. 말합니다. 네. 만 14세 미만의 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챌린지 행위뿐만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해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을 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 형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음. 근거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사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이 형사 네. 처벌은 전과가 남는 형벌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촉법소년이 제도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음.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뭐 흔히 아는 소년원 가는 거 이런 네. 것들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혹은 뭐 사회봉사라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1호에서 10호로 나는 보호처분까지는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형벌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 10세도 되지 않은 10세 미만이라면 네. 이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조차도 받지 음.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물론 잘 모르고 한 장난 행위를 다 처벌하는 거, 형사 처벌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는데도 전혀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좀 문제로 보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촉법소년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지적됐더라고요. 네. 촉법소년 제도 논란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얼마 전에도 계속 뭐 정치인들이 이거 개정해야 된다는 음. 얘기도 했었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 사건 챌린지 같은 경우는 뭐 주거 침입, 업무 방해 정도에 그친 사건이지만 지금까지는 이거 촉법소년이어서 보호 처분 정도 받고 끝내기엔 너무 중대한 사건들이 많았기 네. 때문이거든요. 뭐 중학생들이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혹은 집단 성폭행하기도 하고 네. 뭐 성매매하거나 렌터카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뭐 대학생 피해자를 치거나 네.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촉법소년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 이런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 저지르는 수위와 중대성에 비해서 14세 미만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네. 이 기준이 너무 연령이 높지 않냐. 네. 촉법소년 제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좀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아들도 중학생인데 이제 촉법소년 지났는데 네. 무슨 말만 하면 나 촉법소년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변호사는 엄마한테 네, 그런 네, 얘기를 그렇게 하다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다 알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촉법소년 제도는 필요하기는 해요. 뭐 어린 아이들을 전부 실수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다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뭐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할 수 없는 건 맞지만 네. 지금 기준은 사실은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만 14세라고 하면 사실 지금으로서 한 중2 네. 어떤 경우는 중3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봐준다는 것 같고 또 문제는 이 14세 기준이 네. 언제 마련이 된 거냐면 네. 우리나라 제정형법 때 그러니까 1953년대 음. 정해졌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년 넘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아. 거거든요. 네네. 그 70년 동안 지금 청소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이 상당히 됐고 변화가 됐는데 기준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중대범죄가 촉법소년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제도를 좀 손보고 수정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이제 타당성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953년 한 70년이 넘게 그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두고 지금 이렇게 적용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말씀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외국에도 우리처럼 이런 좀 촉법소년 제도가 있나요? 딱 촉법소년 제도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도들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역시나 우리나라 쪽이 높은 것 같긴 한데 네.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최저 연령을 규정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뭐 대만이나 인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세 미만 이렇게 네. 정해 있다고 하고 네. 또 호주나 홍콩 같은 경우 10세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낮죠. 그러네요. 낮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우리처럼 촉법소년 이런 제도는 없고 조금 네. 다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범죄소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범죄소년 연령 상한을 18세 미만으로 두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소년 제도처럼 그 연령 이하면 절대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일단 18세 미만의 사건은 따로 분류를 해서 소년법원이 네.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걸러주는 것 이상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14세 미만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네. 기준이 조금 높고 그런 면이 있어서 조만간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미성년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도를 넘는 행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좀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사라의 법률 톡톡 김사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